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월 29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평택의 또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하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죠. 어제 열린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선 이와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역시 시작의 불씨는 브레인시티 사업부터 당겨졌습니다. 지난 4일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내린 반려 통보 결정을 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된 일이었지만 결국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결과라며 경기도와 시행사 간 소송 문제를 대두시켰습니다. 내용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게. 아니 도지사가 뭔데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거를 소송이 진행되는 거를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그냥 이거 하지 마 하는 거를 할 수 있냔 말이오. 시행사야 어차피 뭐 돈 벌려고 들어온 거고. 근데 우리 시민들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들은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평택시의 입장은 의원들과 달랐습니다.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가동했고 무엇보다 SPC 취약성과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같은 경우 뚜렷한 성과를 일궈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보상을 하든가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도에서 입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 문제 또한 수면 위로 오르면서 평택 시민들은 또다시 희망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민간 투자에 대한 제3자 공고가 났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수건사업이 지금 물고 분되는 거 아닌가라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계신데 어떤 뭐 액션을 취하신 게 있으세요? 29일이요? 내일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일까지 들어와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두를 수 없다고 하던데. 반대로 공무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특정 업체와 사업 추진을 놓고 단판을 짓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고기한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좀 그렇다면서 그 문제는 정해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수관과 BTL 사업에 적정관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이를 보완한 방안으로 설계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당지산 그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이제 그런 상황 감안해서 지금 이제 설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이제 신규로 이제 시작되는 통봉 남부 그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이제 그런 상황 다 반영해서 또 평택 신장 뉴타운 추가 해제 지구의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는 환경부 건설기준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오는 6월 말 착공에 들어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월 말이면 한 2월 달 정도 이제 그 결정이 되면 목표는 6월 상반기 6월 말쯤 지금 해보려고 목표로 지금. 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병진 전 평택대 교수가 어제 평택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4월 총선에 평택 을 선거구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진 예비후보는 뒤떨어진 낡은 정치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99%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 동기를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33년간 중국을 공부한 경험을 살려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정치 외교와 일자리 창출을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비 후보는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국민의당에서 출마하게 됩니다. 엄마 같은 마음과 아빠 같은 생각으로 평택을 확 바꾸겠습니다. 호불호를 명확하게 하고 집권당의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이 의결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인 1,641억 원을 재석 의원 68명 전원 찬석으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의결 직전 모두 퇴장한 새누리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양당은 3월 추경에서 누리 예산과 교육급식 예산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서 용인시가 본격적인 철도 중심의 친환경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용인시의 현재 운행 중인 분당선 연장선과 용인 경전철에 이어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서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가 모두 연계됩니다. 이어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과 삼성 동탄 간 광역 급행철도 또한 계획돼 있어 2022년이면 5개 노선으로 늘어나는 등 철도망이 대폭 확충됩니다. 용인시는 이를 계기로 광주 에버랜드 복선전철과 동탄 신교통수단 등 2개 노선도 적극 추진해 7개 연계 철도망이 구축되는 친환경 교통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파가 어느 정도 물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국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지만 낮에는 대부분 영상의 온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도 평년을 웃도는 수준이겠습니다. 이만 JBC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여기가 참 좋다.